예, 조금 전 짚어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우리 청해 부대 투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청해 부대를 보내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여야는 어떤 입장일까요?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re getting very close to finishing that too. You called it an excursion. You said it would be over soon. Are you thinking this week it will be over? Are No, you but talking soon. about days? Very soon. 예, 이영정 의원님, 우리나라의 지금 파병 현황을 봤더니요. 레바논의 동명부대 350명 정도, 아랍에미리트의 아크 부대 한 150명, 그리고 소말리아 아덴만의 청해부대 260명, 남수단의 한빛부대 약 280명 정도의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말리아 아덴만에 주둔하고 있는 이 청해부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투입이 되면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조영 함이 가 있고 우리 부대원들이 한 26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 대가 있는 거죠, 배가? 예. 지금도 기본적으로 하는 임무는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의 호위 임무입니다. 특히 이제 아덴만 지역은 소말리아 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형 고무보트로 와서 기습적으로 뭐 사다리를 걸거나 이래가지고 올라오고 이러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해군 대조영함 위에 있는 링스 대잠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래 이제 잠수함 잡는 헬기인데 거기에 이제 K6 그 기관총 같은 게 장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해적들을 충분히 소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UDT 이제 특수전 대원이라든가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좀 함선 같은 데를 우리가 조금 점령해가지고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업무를 군사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해 부대가 지금 만약에 작전 범위를 넓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이제 투입이 된다면 그 지역의 유조선을 위주로 해서 주로 이제 우리 선박의 호위 임무 이런 부분을 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이 일이 현실화될까요? 자, 성치훈 부대변인. 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단독으로 파견했었습니다. 자,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 이거를 좀 넓게 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게 뭐 가서 뭐 전쟁하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선 국회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해서 보냈었어요. 자, 그 당시엔 전쟁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전시입니다. 그렇다면 군함을 보낸 후 또 거기 군함이 당연히 우리 군인들 타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사실 정확히 구분을 하려면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 있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2020년에 보냈던 것처럼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온 선함을 갖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확히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다국적군으로서 뭔가 정말 이란 선박과 아니면 이란 군대와 전쟁이라도 하게 될 경우, 전투라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가기 전에 명확히 좀 선을 정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의 또 차이는 지금 이미 거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너네 선박 너네가 보호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과연 고지것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전투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배를 보호하러 갔다가 이란 군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만약에 파견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회 비준 동의가 아마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광민 대변인, 국민의힘은 보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국회 비준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글쎄, 아직 뭐 국민의힘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군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해양 항로의 자유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전 세계 비핵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관해서 해석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한미 동행의 실질적인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2003년의 경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라크에 주한 한국군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당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반발 목소리가 굉장히 셌어요.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적 270명 가운데 256명이 투표를 했고 이 가운데 반대표가 68표 나왔는데 이 68표의 상당 부분이 당시 여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국회 비준 문제로 돌아왔을 때 과연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했을 때도 조국혁신당과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국제법 위반이다. 예.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었거든요. 민주당 강경파들은 또 그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예. 크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오늘 벌써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절대 파병해서는 안 된다. 군함포해서는 안 된다고요. 과연 정부는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